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며 꼭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다가 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만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면받을까?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많고 적고 흰머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행동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모습이 똑같이 보였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 자랑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어. 차도 제일 먼저 샀고, 집도 제일 컸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다니까. 처음에는 우와, 대단하셨네요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거나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걸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을 텐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시니까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말이야,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그래서 애들 대학까지 다 보냈잖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이야기 우리 이제 다 알아.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아. 그런데 그 이야기만 계속하면 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경로당 할아버지를 보며 씁쓸해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서 지금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만 반복하면 현재의 내가 초라해 보인다는 걸.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추억이어야 합니다. 가끔 꺼내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말을 조심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지금 필요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이야기인가?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들어주더군요. 예순이 넘은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한다는 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많아지고 미래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 과거에 매달리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뭔가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입니다. 작년 가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중에 저보다 10살 많은 고모부가 계셨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고모부는 돈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이야. 5,000원. 애들이 용돈을 너무 적게 줘. 한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옆집 영감은 자식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던데 우리 애들은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인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식사 내내 돈 이야기만 하시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지더군요. 특히 젊은 조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도 힘든데 어르신들의 돈 타령만 들으니 부담스러웠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며칠 후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모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트 갔다가 깜짝 놀랐어.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나 하더라고. 예전에는 3,000원이면 샀는데 우리 큰애가 명절에 10만 원 줬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 물가가 이런데 10만 원으로 뭘 하겠어. 친구 하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너무 인색해.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돈 이야기, 물가 이야기, 자식들 용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모부를 보며 불편해했던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걸. 더 심각한 건 이런 대화가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더군요. 요즘 뭐가 얼마야? 애들이 얼마 줬어? 연금이 얼마야?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졌어요. 서로의 불만과 걱정만 키워주는 대화였던 겁니다. 어느 날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돈 이야기 좀 그만하자 하면 할수록 우리만 비참해지잖아. 차라리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살자.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으로 계속 내면 불안은 더 커질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눈에는 더 그렇게 보여요. 저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돈 타령이야. 우리한테 더 달라는 소리 같아서 부담스러워. 이런 인식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이웃들도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돈 이야기를 줄였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용돈이 적어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본 예쁜 꽃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재밌는 프로그램, 요즘 배우고 있는 것들, 돈과 상관없는 그냥 삶을 즐기는 이야기들.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젊은 사람들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한 부분입니다. 몇 달 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탔는데 아이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군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쳐다봤고요. 그 엄마는 황급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걸 보면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엄마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일주일 후 저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젊은 직원이 일을 좀 느리게 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아가씨, 일 좀 빨리빨리 해요. 이렇게 느리면 어떡해? 젊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 직원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저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요. 저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었던 겁니다. 까다롭고 참을성 없고 젊은 사람들 가르치려 드는 그런 어르신으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 완벽했나?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서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세상 이치도 많이 알게 되고 사람 사는 법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 때의 정답이 지금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간섭이고 참견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구할 때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강요하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만 제시한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해봐.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랬어. 참고만 해.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네 번째, 외모 관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여름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좀 났고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신경 쓰기 힘든 건 이해합니다. 몸도 불편하고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최소한의 청결과 단정함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요즘 좀 풀어진 것 같아. 머리도 안 빗고 다니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니까 대충대충 입고 머리도 대충 묶고 다녔던 겁니다. 어차피 나이 먹었는데 뭐 누가 보겠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외출할 때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화장까지 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손톱도 깎고 머리도 정기적으로 자르러 갑니다. 옷에 얼룩이 묻으면 바로 빨아요. 낡고 해진 옷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이 들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입어도 젊음 자체가 빛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지저분해 보이고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모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깔끔한 어르신과 지저분한 어르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존중할까요? 5번째,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어요.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살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병원 가도 소용없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해. 버릇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살기 힘들어. 처음에는 그러게요 하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불평만 들으니까 피곤해지더군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를 보면 슬그머니 피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매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걸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듣는 저도 우울해져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슈퍼 할머니처럼 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요즘 허리가 아파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밥 먹기도 귀찮아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으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으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통화 내용을 바꿨습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봤어. 요가 학원에서 새 친구를 만났어. 내가 추천해준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어. 힘든 것, 아픈 것, 외로운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줄이고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전화를 더 자주 하더군요.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나이가 들면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외롭고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 불평을 계속 입 밖으로 내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롭고 악순환입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품위 있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갑시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